아등바등하는 일본 조선업,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여의도 튜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올해도 글로벌 선박수주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발주 물량이 확 줄어든 가운데 중국이 선두를 달렸지만 7월부터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은 전 세계 선박 발주의 74%를 가져오며 올해 처음으로 월간 기준 1위에 올랐습니다. 하반기에는 LNG 선박 발주가 늘어난다는 전망에 따라 한국 조선소의 망치 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릴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조선업계 움직임도 눈길을 끕니다. 역대 최악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쟁업체들이 서로 손잡고 수주절벽 극복을 선언한 겁니다. 지난 11일 관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일본 4위 조선소 츠네이시 홀딩스와 8위 미쓰이 이에네스 홀딩스는 지난달 말 자본 제휴를 발표한 이후 신규 선박 수주에 적극 협력하고 나섰습니다. 양사는 연내 자본 제휴 합의를 끝내고 내년에 합자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업체는 2년 전부터 제조 거점을 공유하며 협력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합자사를 만들어 공동으로 수주전에 뛰어들기로 한 겁니다. 양사는 영업부터 설계, 연구개발 내용도 교류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일본 1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과 2위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가 개발 영업회사를 설립하는 제휴를 맺었는데요. 합작회사 시베아드는 오는 10월 공식 출범합니다. 일본 정부도 조선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하반기 조선 해운업계에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금융 지원을 단행하는 겁니다. 특히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을 발주하는 해운업체에 한 척당 수천억 원의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인 선박 발주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조선업 육성을 위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2018년 말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세계 점유율 28%였던 일본 조선이 2019년 점유율 13%까지 추락하자 일본 정부도 남의 나라 트집만 잡고 있을 수는 없는 처지가 된 거죠. 한국조선 빅3는 이런 일본 정부와 조선업계의 움직임이 당장 큰 위협이 되진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글로벌 1, 2위인 한국과 중국은 오래전부터 대규모 합병을 추진했고 실제 결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국영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은 중국선박중공그룹과 합병을 끝내고 세계 1위 조선사로 거듭났습니다. 한국에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조선업계가 초대 형사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이어서 중소형 중심인 일본 업체들은 살아남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상선은 중국의 가격에서 밀리고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의 기술력이 뒤지는 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은 조선기술 강국이었지만 현실에 안주하며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한국조선 3사 입장에선 일본의 추격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일본 조선업이 저력이 있는 만큼 업체 간 합종 연횡이나 일본 정부의 지원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며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